LNF 2분기 실적 붕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LNF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NF를 커버하고 있는 저희 채널에서 또 많은 문의를 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2분기에 대한 실적 리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이제 LNF를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 장중에 6%까지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온 채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장중 제가 지금 오후 2시 정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4.7%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4%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이 주고 있는 그 IR 자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가 폭락을 야기했었던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자,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냐를 봤을 때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뭐 600억, 987억, 532억씩 분기별로 나오던 실적이 23년도 1분기에 400억대로 다시 앞자리 숫자가 좀 변하게 됐고요. 2분기는 그래도 제가 예상한 대로 한 400억대 한 중반 정도 거기서 이제 10% 오차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곳과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영업이익 30억 수준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실적 발표가 안 나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있죠.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 대다수가 지금 영업이익률 5% 이상이 찍혔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양극재를 좀 판매하고 있고 특별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탈 가격은 뭐 똑같이 빠졌죠. 아시겠지만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에코프로 BM이라고 해서 메탈 가격이 하락하는 걸 다 방어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LNF만 유독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죠. 사실상 1%도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서 저 역시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좀 추정을 좀 해보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회사에서 얘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매출 및 손익 현황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리튬 등 메탈 가격 하락과 제품 순실현 가치 반영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만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정말 최고조였죠. 그래서 고점 대비 6개월 만에 딱 70% 빠졌어요. 만약에 그 최고점일 때 리튬과 여러 가지 이 메탈들을 총 구매했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굉장히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가 크게 찍히게 되겠죠. 즉 재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재고. 예를 들어 이렇게 구매를 원자재를 쭉 했었던 그 구간이 이렇게 리튬이 폭등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예를 들어 이 꼭지점에 매수를 하게 됐다면 우리 주식과 똑같습니다. 주식도 꼭대기에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금방 나오죠. 똑같아요. 원자재도 만약에 이때 대량으로 한꺼번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원자재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제품 판매의 단가는 이 원자재와 거의 밀집해서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을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저는 사실 구매팀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는데 물론 이게 구매팀 단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었었던 구간에서 굉장히 운이 나쁘게도 거기에 이렇게 걸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딸린다. 이 지금 분기 실적 하나만 보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치부하기에는 뭐랄까 아직은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더 많다. 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액도 뭐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만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은 저는 역시나 재고 부분에서 정확하게 80% 이상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LNF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고자산이 1.6조로 지금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 출하를 통해서 언제 22년 말과 동일한 1.2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 즉 재고가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 야 너희 지금 제품 못 팔고 있는 거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향 매출이 있죠.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제품을 좀 생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반기 출하가 이번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토대로 나중에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1.2조 수준으로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도 사실 힌트가 좀 나오는데 자, 유동 비율을 한번 보시고 부채 비율을 한번 보세요. 자, 기업이 지금 재정적으로 건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유동 비율은 당연히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어요. 즉,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부채 비율 같은 건 어때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나쁜 신호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증설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간 뭐 예를 들어 23년, 24년, 25년, 막 27년까지 계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캐파를 증설시켜야 되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델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뭐다? 곧 자본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 자본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뭐 제3자 유상증자로 할지, 뭐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지, 뭐 그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전체적인 회사들은 자본 조달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가 25년도 이후 26년도까지 40만 톤 이상의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면 아마 30년까지 이제 고속성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26년부터 30년까지 고속성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캐파 증설을 어느 정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캐시를 한 번에 쫙 얻어가는 그런 구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신규 사업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모든 양극재가 2030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LNF만의 지금 단독적인 악재는 사실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분석을 좀 보게 되면 자, 기본 마진 구조는 지금 1분기와 동일하다. 근데 역시나 메탈 등 가격 급락에 따라서 기존 보유 재고의 영향으로 판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매출 원가 자체는 어떻게 돼요? 높아졌겠죠, 당연히. 작년도 재고를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마진 자체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런 코멘트 때문에 사실 욕을 많이 먹은 건데 자, 리튬 등이 급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수익률 5%대다. 다른 데와 동일하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곳들도 메탈이 급락했다. 근데 왜 너네만 그러냐? 이걸 반박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구매팀에서 어떠다 보니 가장 고점에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좀 뭐 수입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리튬에 뭐 급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시나리오를 그렸을 것이다. 이런 대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높은 금리 이런 거 집어치우고요.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 전체가 지금 사실 고속성장을 하다가 약간 좀 슬로우, 좀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고객사 역시 저가형 제품 매출 확대 전략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점검해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뭐 상반기 동안 아시다시피 전구체 그리고 리튬 음극재 등 신규 사업 검토에 대해서 진행했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LS와 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일본 회사와 또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신규 사업을 검토하겠다. 미쯔비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하반기 전구체 조인트 벤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 시동을
걸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메탈 가격 하락 영향 및 하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으로 실적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부분을 또 코멘트를 남겼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하반기도 사실 상반기 지금 2분기처럼 이렇게 꺾였었던 부분들이 사실 하반기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 종목을 좀 보시려면 사실 하반기 실적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근데 어쨌든 내년도부터 이제 고속성장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렇게 원자재 고공행진할 때 정말 엄청난 원자재를 한 번에 이렇게 수입하는 이런 부분들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양극재 3사가 동일하게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유가 이 보수적 관점을 유지한다는 이 코멘트에서 우리는 좀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대구 국가 산단 내 공장 현황을 좀 보게 되면 1, 2공장은 뭐 가동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가동하게 되면 캐파가 지금 11만 톤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 3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도 3분기 이제 모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24년도 3분기 즉 내년도 3분기부터는 풀가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총 19만 톤 정도가 확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자, 지속적인 캐파 확대를 위해서 지금 3공장 인근의 토지 매입을 검토를 좀 하고 있다. 라는 부분. 지금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를 매수한다든가 여기를 뭐 이렇게 매수해서 좀 더 크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이제 또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거나 캐파를 좀 빠르게 늘려야 되는 시점에서는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빠르게 우리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도의 뭐 큰 저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상당히 좀 감소를 했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원인은 원자재 고공행진할 때 굉장히 운이 나쁘게도 그때 엄청난 수량을 매수했던 것으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코스피 상장 이전 이거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죠? 이번에 못 보신 분들은 이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상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언제 되냐 도대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연내 그리고 빠르면 이제 좀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추워지기 전에 아마 공시로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부분들 즉 첫 번째는 코스피 상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매도가 제대로 활약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매도가 정말 집중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 자, 두 번째는 장기 공급 체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 실적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거나 불확실성 자체가 감소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미 지금 한 7월달까지 진행됐었던 프로젝트를 보면 전구체 공장 제대로 됐고 폐배터리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3번 뭐 있죠? 레드우드와 합작법인 이거 진행 중이랍니다. 진행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아마 좋은 성과가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정도로 제가 코멘트를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모두 LNF의 주가 상승을 또 야기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기대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궤도를 그리는 그런 분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자. 자, 그리고 지금 저평가 요인 세 가지가 동시에 예를 들어 뭐 8월 달에 하나 발표되고 9월 달에 하나 발표되고 10월 달에 하나 발표가 되게 될 경우 주가의 촉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하게 됐을 때 또 공매도의 쇼커버링 물량 들어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또 주가가 반등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LNF를 더 들고 가셔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매도하시고 그냥 손절 처리하실지를 직접 선택을 하게 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거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